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폭격을 감행한 데 이어 정권 교체를 언급했습니다. 협상에 나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 공격도 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지난 주말 벙커버스터 폭격을 당한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 사진입니다. 폭탄 구멍은 6개, 미국 언론은 벙커버스터 12발이 이곳에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벙커버스터는 지하 60m까지 뚫고 들어가 말 그대로 벙커와 터널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가졌고, 벙커버스터를 투하할 수 있는 B2 폭격기는 한 대 가격이 무려 3조 원이 넘습니다. 최첨단 미국 무기가 투입된 이번 공격에서 포르도 시설은 과연 파괴됐을까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상황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Tonight, I can report to the world that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Congratulations, President Trump. Your bold decision to target Iran's nuclear facilities with the awesome and righteous might of the United States will change history. صدمه آمریکا اگر ورود در این میدان بشه، ورود نظامی در این میدان بکنه، صدمه جبران‌ناپذیر خواهد بود بدون تردید. Any retaliation by Iran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be met with force far greater than what was witnessed tonight. 관련 내용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의 폭격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이란 의회가요, 호르무즈 봉쇄를 의결했습니다. 국가안보위가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최종적으로요, 호르무즈를 봉쇄할까요, 이란이요? 네, 이란 의회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 핵시설 공습에 대한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이건 최종 결정이 아니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주재하는 국가안보 최고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하는 위협,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지만 실제 봉쇄한 일은 없어서 그렇죠. 지금 한번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과거에도 이로 봉쇄하겠다는 위협했던 상황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심각성이요, 어느 때가 더 높다고 보시나요? 지금이 어찌됐건 심각성이 더 높죠. 왜냐하면 이번 위기는 과거보다 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좀 주목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과거에는 의회 결의는 없었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호르무즈를 봉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지, 이렇게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마지막 단계를 남겨두고 지금 기다리고 이렇게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여태까지 3번의 총 한 4번 정도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 있고 고조가 된 적이 있었는데, 예. 1980년도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소위 말해서 탱커 전쟁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가 서로의 원유 수출을 막기 위해서 서로 공격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란이 기뢰를 호르무즈 해협에 깔아서 약간 봉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었고, 예. 그다음에 2008년 미국이 군사 압박 및 이란 핵 문제를 대두시키면서 계속 공격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공언을 하고 대규모 해상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이때 국제 유가가 한 147달러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012년에 그러니까 미국이 EU 연합과 같이 해서 이란의 석유 수출을 다 금지한 조치가 있었거든요. 예. 그럼으로써 그렇게 해서 이란의 가장 큰 수출 파트너였던 EU가 중국으로 변하는 그 정도의 사건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란 국회의원들과 군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어떻게 공세 수위를 올린 적은 있었어도, 이번처럼
실제 법안을 제출하고 의결을 통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오늘 오전에 응징하겠다고 입장을 냈는데 미국은 적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 중동에 있는 미군에 대한 공격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시온주의 적을 응징하겠다고 천명했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더 타겟을 한 것이긴 한데 어찌됐건 이란은 중동 전역에 있는 미군 기지 또는 동맹국 인프라를 타격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은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이란이 갖고 있는 자산으로 공격할 수 있는 타겟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직접적인 전면전과 자기네들이 의도치 않은 그런 전쟁에 나서냈다 빠져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직접 타격보다는 후티나 그 시아파 민병대를 이용한 공격 그리고 그들을 이용한 비대칭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그 탄도 미사일 공격으로 그 공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직접 주한미군을 공격하면은 사실상 전면전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요, 주말 사이에 미국이 포르도에 벙커버스터 12발을 투하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포르도 지하에 있는 핵시설이 완전히 트럼프의 말처럼요. 완전히 파괴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소위 말해서 지휘비 관통탄, 그러니까 13.6톤에 되는 어떻게 보면 지상 60m를 파고들 수 있는, 그래서 포르도 시설은 80m라기 때문에 이게 뚫지 못하는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총 12발을 계속 집중적으로 타격해서 또 뚫고 해서 뚫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좀 의문점은 그 포르도 시설에 원심 분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 농축 우라늄도 있었을 텐데, 지금 그 IAEA의 소위 말해서 그 분석에 따르면 그 방사능 유출이나 누출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란도 자기네들이 밝히기에 이미 우리가 공격받을 걸 알아서, 자기네들이 이미 미리 빼놨다,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핵 불능까지라고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이 다 맞을까라는 거는 아직 지금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란 입장의 말대로 우리는 이거는 그냥 피상적인 타격이고 우리 핵 능력은 저하되지 않았다라는 말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지금 어찌됐건 입구나 그 시설들이 그 벙커버스터를 맞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포르도 시설을 다시 재가동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릴지 그걸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란이 말하는 우리는 큰 피해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도 좀 우리가 시간을 지켜보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격 직후에 미국이랑 이란에서 나온 그 초반에 나왔던 반응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좀 더 지켜봐야. 약간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 진실은 그 중간쯤 아닐까 보는데 어찌됐건 시간이 더 지나야 정확한 그 피해 규모와 그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르도에서 이제 우라늄 성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들이 파괴가 됐다면 방사능이나 이런 게 검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나 지금 IAEA에서는 물론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대기질 검사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우라늄 누출은 없었다 판단은 하긴 하는 건데 최근 IAEA 그 검사 그 기술은 상당히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출된 것은 지금까지는 없다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분석이라고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란의 대응에 있어서 이런 핵시설들의 피해 정도, 피해가 심각할수록 이란이 더 적극적으로 반격을 한다든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이란은 어찌됐건 공격을 당해서 자기네들이 자위권 발동을 통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공격하려고 하는 의지는 강할지 몰라도 의지만을 갖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리전 세력들은 거의 많이 형용화됐고 지금 자신들이 사용하는 탄도미사일도 이미 지금 이란의 영공이 제공권이 다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넘어간 상황에서는 쉽게 포착돼서 저격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목표하는 타겟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의지는 클지 몰라도 과연 그 효과적으로 그들이 그 응징이나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을까는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미국에서 나온 메시지는 이란에게 협상장으로 나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건데 이 가능성은 어떻다고 보세요?
당연히 이것은 지금 미국이 지금 하는 행위는 강압 외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그 상대방의 상대방이 레버러지 지렛대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파괴시키면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면서 그 이란을 저희 피강압국을 그 협상의 끝단으로 밀어붙이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과정으로 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은 솔직히 여태까지 이란이 가장 그 핵 협상에서 쓰는 그 카드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핵 무기로 유용될 수 있는 핵 물질의 양과 여러 가지 그 원심 분리기들을 갖다 놓고 우리가 협상을 받아주면 원심 분리기를 줄이고 60% 농축된 우라늄을 3점 몇 프로로 줄이고 키로수도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바게닝 칩으로 이런 것들을 썼는데 지금 어찌됐건 미국은 이란이 갖고 있는 그런 협상 카드를 다 형해화시키면서 그 협상을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공격은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양동 작전 이렇게 속이기 이란을 괴멸하기 위한데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작전으로 보시기보다는 예. 강압 외교의 하나의 측면. 협상은 원하지만 협상을 자기네들의 유리한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란이 갖고 있는 그 협상 카드들을 상당히 이렇게 괴멸시키면서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은 협상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지금은 유리한 정세를 잡고 있지만 이게 상황이 악화된다 그러면 미국도 지금 써야 될 최종 카드 전면전 그러니까 지상군 파견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지상군 파견은 지금 미국 내에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에서도 극렬히 나눠서 지금 그렇죠. 다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군 카드를 쓰기는 트럼프 행정부도 정치적 압박이 여간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안을 이란을 끝까지 몰아붙여서 협상안을 마무리 짓는 것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미국의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 그리고 가장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